여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59%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과연 이 숫자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파리 해운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저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38살이죠. 프랑스에서 태어나 해운시장을 15년간 분석해왔어요. 냉철한 데이터만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숫자로만 말하죠.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아침이었어요. 파리 연구소 7층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죠.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조수 앙투안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소피, 이거 봐야 해요. 큰일 났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앙투안은 태블릿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BIGWATCH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조선업, 내년에도 수주 둔화. 중국 친환경 선박도 바짝 추격.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사를 읽었어요.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를 보니 중국이 59%였습니다. 한국은 겨우 41%에 불과했죠. 맞죠? 중국이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앙투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수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메탄올 추진선 부분을 봤어요.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35%였는데 한국은 55% 이상이었죠. 잠깐 이건 뭐지?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LNG 운반선, 친환경 추진선, 이런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단순 수주량이 아니라 부가가치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건 말이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는 앞서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월등했어요. 마치 체스게임 같았습니다. 중국은 폰을 많이 가졌지만 한국은 퀸과 룩을 쥐고 있었죠. 앙투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수주 경쟁이 아니야. 기술 전쟁이라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5년간 이 업계를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죠. 국제회사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LNG 운반선 기술 인증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극저온 기술 특허의 70%를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제 손은 마우스를 잡은 채 굳어 있었어요. 앙투안, 이거 봐. 한국이 보유한 특허수를 봐. 세상에. 앙투안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친환경 선박 인증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이 모든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이 선두였죠. 중국은 대량 생산에는 강했지만 이런 첨단 기술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확보한 거야?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믿기지 않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인 장 피에르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장 피에르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이 기술이 진짜인지.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 피에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2주 출장 승인해 줄게. 하지만 제대로 된 보고서 가져와.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과 거제도에 조선소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름만 들어본 회사들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기술을 넘어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편견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하지만 긴장감이 피로를 잊게 만들었어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 서울 사무소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짧은 흑발의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소피 마르텍 연구원이시죠? 저는 김태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수석 엔지니어예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현장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훈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놨어요. 저희 기술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차 온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실제로 어떤지 봐야죠. 김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LNG 운반선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도면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LNG 운반선입니다. 극저온 기술이 핵심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극저온이요? 마이너스 163도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3중 안전 탱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기존 2중 탱크보다 3배 안전합니다. 3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나요? 김태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연하죠. 내일 거제 조선소로 가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조선업은 달랐어요. 유럽과 일본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분야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죠. 파리 연구소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 마르크가 보낸 거였어요. 소피, 중국 상하이 조선소 자료 보냈어. 그쪽이 훨씬 규모가 크더라. 한국은 이미 끝난 게임 아닐까?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어요. 중국 조선소들의 생산량 데이터였습니다. 엄청났죠?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선박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2배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물량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물량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품질과 기술은 어떻게 측정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거제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작은 비행기였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어요. 거제공항에 도착하니 김태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그는 차를 몰고 조선소로 향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죠. 저게 조선소예요? 네, 저희 일공장입니다. 총 면적이 430만 제곱미터예요. 김태우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는 정문을 통과했어요.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엄격했죠. 마치 군사시설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귀를 찔렀죠. 저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훈이 한 선체 앞에 멈춰 섰어요. 이게 현재 건조 중인 LNG 운반선입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이죠. 저는 올려다봤습니다. 높이가 10층 건물만 했어요.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크기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중국도 이런 거 만들잖아요.
김태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밀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0.001mm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0.001mm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직접 보여드리죠. 김태우는 한 엔지니어를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소개합니다. 박지은 선임연구원입니다. 용접 전문가죠. 박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용접하나요? 네. 저희는 모두 현장에서 직접 작업합니다. 박지은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용접기를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죠. 용접선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력은 확실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한두 명 잘한다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태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피 연구원, 저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연구원이니까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품질관리실로 가시죠. 우리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한 연구실이었어요. 각종 계측기들이 놓여 있었죠. 한 연구원이 금속 샘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품질 검사 과정입니다. 모든 용접부를 X-레이로 검사해요. 불량률 0.01% 이하죠. 김태훈이 설명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정말 0.01%였어요. 믿기지 않았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훈련입니다. 저희 용접사들은 최소 5년 이상 교육받아요. 그리고 매년 재인증을 받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품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은요? 친환경 기술 같은 거요. 그건 유럽이 앞서 있잖아요. 김태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해양과학기술원에 가시죠. 거기서 답을 찾으실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는 곳이었죠. 바닷가에 위치한 연구소였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연구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소피 연구원님이시죠? 저는 이서연입니다. 선임 연구원이에요. 그녀의 악수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반갑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해 듣고 싶어서 왔어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서연은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실험실에 도착했어요. 각종 엔진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 중인 암모니아 연료 추진 엔진입니다. 이서연이 한 모형을 가리켰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모니아요? 그게 연료가 되나요? 네. 탄소 배출 제로예요. 연소 시 물과 질소만 나오죠. 이서연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실용화는 다른 문제잖아요. 유럽에서도 아직 연구 단계예요. 저희는 이미 실선에 적용했습니다. 이서연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실선이요? 설마 진짜 배에 장착했다는 거예요? 네. 작년에 첫 시험 운항을 마쳤어요.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왕복했죠. 이서연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거대한 화물선이 바다를 가르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편집 아닌가요? 직접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그 배가 부산항에 정박 중입니다. 이서연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진짜라면 큰일이었습니다. 유럽이 뒤처진다는 뜻이니까요. 좋아요. 가보죠. 우리는 차를 타고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보였습니다. 선체에 NH3-READY라고 적혀 있었죠. 암모니아 연료 준비선이라는 뜻이었어요. 배에 올라갔습니다. 선장이 저희를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기관실 구경하시겠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관실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컸지만 진동은 거의 없었어요. 놀라웠죠? 이게 암모니아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기존 중유와 암모니아를 7대 3으로 혼합해서 쓰죠.
선장이 설명했어요. 저는 계기판을 봤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일반 선박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죠.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 연구원님, 저희는 5년 전부터 이 기술을 준비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죠. 배에서 내려온 후 저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파리 연구소의 장 피에르 국장이었습니다. 소피 어때? 한국 기술 확인했어? 국장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실망스러워? 아니요. 그 반대예요. 너무 놀라워서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소피, 객관적으로 평가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본 건 이미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죠.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영국 로이즈 선급협회의 마크 톰슨이었어요. 제 동료였죠. 소피 한국에 있다며? 나도 다음 주에 갈 거야. HD 현대중공업 선박 검증 때문에. 같이 보자.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마크, 당신 눈으로도 확인해봐요. 저 혼자만 놀란 게 아니라는 걸. 마크는 저보다 더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50대 베테랑 검증관이었죠. 그가 뭐라고 평가할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거제로 갔어요. 이번엔 삼성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장민수 부사장이 직접 맞아줬어요. 52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죠. 소피 연구원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이 궁금하시죠? 장민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한국이 정말 세계 최고인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장민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의심하는 게 연구자의 자세죠. 그럼 완벽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비밀 연구동으로 안내했어요. 보안 카드를 3번이나 찍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은 첨단 실험실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 중인 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입니다. 장민수가 한 장치를 가리켰어요. 복잡한 배관과 전자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요? 그건 자동차에나 쓰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차용은 수십 킬로와트급이죠. 저희 건 메가와트급입니다. 1000배 이상 큰 거예요. 장민수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2년 뒤 실선 탑재 예정입니다. 이미 노르웨이 선사가 발주했어요. 장민수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였어요.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의 서명이 있었죠.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간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피 연구원 괜찮으세요? 장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충격이 커서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마크 톰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를 만났어요. 소피 오랜만이야. 어때?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던가.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수염을 기른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직접 봐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HD 현대중공업의 신규 LNG 운반선 검증 현장에 갔어요. 김태훈이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마크 검증관님 오셨군요. 엄격하게 검사해주세요. 김태훈은 당당했습니다. 마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30년간 봐온 배가 3,000척이 넘어요. 쉽게 통과 못할 겁니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마크는 모든 걸 세세하게 확인했어요. 용접부, 배관, 전기 시스템, 추진 장치.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했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마크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유가 사라졌어요. 대신 진지함이 그 자리를 채웠죠. 이거 완벽한데?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가요? 용접부 검사 결과야. 분량이 하나도 없어. 3,000개 샘플 중에서 하나도 없다고. 마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불렀어요. 이거 정말 전수검사 결과입니까? 네. 저희는 모든 용접부를 X-레이로 검사합니다. 책임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검증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마크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혹시 모를 하자를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나온 건 감탄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태훈이 물었어요. 마크 검증관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크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제가 본 선박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게 당연한 기준이에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편견이 부끄러웠죠. 저녁에 마크와 저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소피, 나 충격받았어. 30년 이 일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마크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저도요. 일주일 내내 놀라기만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국은 조선업 역사가 50년밖에 안 됐잖아. 유럽은 수백 년인데. 마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절박함이 아닐까요? 뒤늦게 시작한 만큼 더 완벽해야 했던 거죠. 절박함. 마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태훈에게 부탁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처음부터요.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드리죠.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강남의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70대 노신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개합니다. 정재윤 박사님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산증인이시죠.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정재윤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반갑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죠.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빼 한 척 못 만들어 본 회사가 말이죠. 은행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줬죠. 거기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린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말했답니다. 정 박사는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통했나요? 2억 달러를 빌렸죠. 그리고 2년 만에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정 박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품질이 엉망이었어요. 고장도 많이 났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요? 네. 일본 기술자들을 초빙했습니다. 유럽 설계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었죠.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정밀함입니다. 남들보다 10배 더 정밀하게 만들자고 다짐했어요. 그게 한국 조선업의 DNA가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1990년대에 LNG 운반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이었죠. 정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프랑스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사의 멤브레인 기술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개량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있죠. 정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프랑스 기술이 한국으로 갔다가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소피 연구원,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정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어요. 김 엔지니어님, 한국은 다음 목표가 뭔가요? 김태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탄소 제로 선박이죠. 2030년까지 완전 무공해 선박을 상용화할 겁니다. 2030년이요?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르지 않아요. 저희는 이미 준비 중입니다. 김태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걸. 2주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장 피에르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 보고서는 다 썼지? 네, 국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휙휙 넘겨봤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술력, 품질, 혁신성 모든 면에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 너 한국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장 피에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국장님, 저는 15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제 전문성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극단적인 평가야. 극단적인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영국 로이즈의 마크 톰슨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마크의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두 보고서를 번갈아 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발표해봐. 설득해야 할 사람이 많을 거야.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연구소 대회의실에 20명의 임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긴장됐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조선업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전경 사진이었어요. 와, 몇몇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품질 불량률, 기술 특허수, 친환경 선박 개발 현황.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로이즈 검증관도 동일한 평가를 내렸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죠. 그럼 우리 유럽 조선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뒤처졌습니다. 특히 LNG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요.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피에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협력입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기술을 배워야 해요. 자존심 버리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봤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보낸 거였죠. 소피 연구원님, 다음 달에 한국에서 국제해양기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겠어요? 저희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부산 백스코였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죠.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해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무대에 장민수 삼성중공업 부사장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이 완성됐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선박 영상이 떴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유선형의 깔끔한 디자인이었죠. 이 선박은 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물만 배출하죠. 그리고 내년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합니다. 장민수의 발표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휴식 시간에 김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소피 연구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발표였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김태우는 저를 별도의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미래형 선박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30년형 완전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입니다. AI가 모든 걸 제어하죠. 김태훈이 설명했어요. 저는 모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선박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건 정말 가능한가요? 3년 안에 시제품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미 개발 중이에요. 김태우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저녁에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유럽 해운사 CEO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소피, 당신 보고서 읽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노르웨이 해운사 CEO가 물었어요. 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산 선박 발주를 고려 중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중국 조선소 대표단이 보였습니다. 천이도 있었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느끼는 듯 했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밤바다가 보였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경치가 좋죠? 김태훈이 옆에 섰어요. 네, 아름답네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피 연구원 처음에 우릴 무시하셨죠? 김태훈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 편견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우린 증명하고 있죠. 김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절박했으니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 마크 톰슨이 발표를 했어요. 그는 로이즈 성급협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30년간 전 세계 선박을 검증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커리어의 결론입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죠. 스크린에 비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 중국, 유럽, 일본의 선박 품질 지표였습니다.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1위였어요. 특히 품질 불량률을 보십시오. 한국은 0.01%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0.10, 5% 수준이죠. 10배에서 50배 차이입니다. 마크의 발표에 청중들이 술렁거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제가 직접 HD 현대중공업 선박을 검증했습니다. 3,000개 용접부를 확인했는데 불량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본 결과입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측 인사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조선사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마크 검증관님, 그렇다면 우리 유럽 조선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서연 박사가 발표했어요. 여러분, 2050년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죠. 이서연은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탄소 배출을 70%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실제 운항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왕복한 기록이었어요. 연료 효율은 기존 선박 대비 40% 향상됐습니다. 운항 비용도 30% 절감되고요. 이서연의 발표에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프랑스 해운사 CEO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을 언제 상용화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10척의 선박이 발주됐고요. 이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제가 발견한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VIP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 CEO들이 모였어요. 저도 초대받았죠. 넓은 홀에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샴페인을 들고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소피 연구원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이서연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오늘 발표 훌륭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긴장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니까요. 이서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완벽했어요. 데이터도 설득력 있었고요. 소피 연구원님 덕분입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날카로운 질문들 덕분에 더 준비를 철저히 했거든요. 이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서연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유럽 주요 해운사 CEO들이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회사도 암모니아 추진선을 발주하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해운사 CEO가 말했어요. 저희도요.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 해운사 CEO도 가세했습니다. 이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리셉션 중간에 장민수 부사장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해운사와 수소 연료전지, 선박 20척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민수의 발표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20척이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50억 달러입니다. 이는 단일 친환경 선박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노르웨이 해운사 CEO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금발의 50대 남자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품질,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의 말에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며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품었던 의심이 부끄러웠죠.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백스코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소피.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김태훈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찾았어요. 네.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훈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 많은 게 변했다는 생각이요. 제 안에서도 세계에서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죠? 네. 아주 좋은 변화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 연구원,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죠. 김태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배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파리 연구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업 마이너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메일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계약 내용, 기술 발표, 세계의 반응, 모든 걸 기록했죠. 우리 유럽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뒤처지거나. 저는 협력을 제안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배들이 세계의 바다를 누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소는 제 보고서로 난리가 났어요.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소피, 정말 유럽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장 피에르 국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안 그러면 우린 도태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죠. 그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봐.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3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 둘째, 기술자 교류 프로그램. 셋째,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이 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한국 측에 협력 제안서를 보내보지. 소피, 내가 책임지고 진행해. 연구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협력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안서가 완성됐어요. 저는 김태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프랑스 해운경제연구소에서 공식 협력을 제안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소피 연구원님,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협력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장피에르 국장과 2명의 임원이 동행했어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태훈, 이서연, 장민수가 나왔어요.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죠. 장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장피에르가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기술 협력,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설계 노하우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조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서 있죠. 서로 강점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김태훈이 제안했어요. 동의합니다. 윈윈 전략이 필요하죠. 장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1단계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떨까요? 부산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측 연구원 10명을 파견하겠습니다. 장피에르가 즉석에서 결정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유럽과 아시아의 조선 강국들이 손을 잡는 거였어요. 회의 후 비공식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갈비찜과 불고기가 나왔죠. 소피 연구원, 당신 덕분에 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감사합니다. 장민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피, 너 많이 변했어. 처음에는 그렇게 냉소적이었는데. 장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요. 제가 오만했죠. 오만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김태훈이 위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어요.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 제가 무시할 때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김태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좀 그랬죠. 하지만 이해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처음엔요? 1970년대에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요. 그들도 우릴 무시했어요. 너희가 뭘 알아? 라는 식이었죠.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했죠. 50년이 걸렸어요.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역사를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같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 되죠. 김태훈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공동연구센터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바닷가에 위치한 넓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3층 건물을 짓고 최첨단 실험 장비를 갖출 겁니다. 이서연이 설명했어요. 완공은 언제쯤인가요?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1년 후입니다. 한국은 건설이 빨라요. 이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지를 둘러보며 저는 상상했습니다. 1년 후 이곳에서 프랑스와 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요. 가슴이 설렜어요. 오후에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장피에르와 임원들이 처음 보는 거였죠. 세상에. 장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조선소 맞아요?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일공장입니다. 김태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과정이 완벽했어요. 장피에르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보여줄 거라고 했죠. 소피가 말한 게 사실이었군.
아니, 말보다 더 대단해. 장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조선업 협력은 세계 해운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장민수가 건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소피 마르탱 연구원,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어요. 김태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여기 계신 한국 엔지니어 여러분입니다. 당신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을 만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김태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엔지니어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한국은 다음엔 뭘 목표로 하나요? 김태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주선이요. 우주선이요? 제가 놀라 물었어요. 네. 조선과 우주선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둘 다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요. 우린 이미 연구 중입니다. 김태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리 국회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유럽의회 해운산업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조선업으로부터 배우는 미래 전략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됐죠. 하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소피 마르탱 연구원,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 조선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산업 보고서가 아니에요. 겸손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우리 유럽을 넘어설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합니다. 그들의 선박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50년간 쌓아온 땀과 눈물의 결정체죠. 스크린에 한국 조선소 사진들이 떴어요. 거대한 크레인, 정밀한 용접, 미래형 선박. 그들은 0.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량률 0.01%를 자랑하죠.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과 품질 관리의 결과입니다. 의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기술에서는 이미 세계 선두입니다. 암모니아 연료, 수소 연료 전지, 자율운항, 모든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우리 유럽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저는 협력을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미 프랑스 해운경제연구소는 한국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도 협력을 논의 중이에요. 이제 유럽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으로 세계 최고가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함께 혁신하면 됩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마르탱 연구원, 한국과의 협력이 유럽 조선업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기술로 프랑스 조선사가 세 척의 친환경 선박을 수주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의원이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이 유출되는 건 아닐까요? 협력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고 그들도 배우죠. 특히 설계와 안전 기준에서는 유럽이 여전히 강점이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의장이 말했어요. 마르탱 연구원의 보고서를 공식 문서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네덜란드 의원이 말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에 연구소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소피, 축하해. 넌 이제 유럽 조선업계의 스타야. 앙투안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과찬이에요. 전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장피에르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소피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과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죠.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소피 연구원님, 유럽의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 부산 공동연구센터 개소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어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엔지니어님, 제가 감사해요. 당신들이 제 눈을 열어줬어요. 물론 개소식에 가겠습니다. 영광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연구센터 앞이었어요. 한마이너스 유럽 해양기술 공동연구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개소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양국 장관들이 참석했어요.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실험실이 갖춰져 있었어요. 프랑스와 한국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연구원, 여기 좀 보세요. 한 프랑스 연구원이 저를 불렀어요. 뭔가요? 한국 동료가 새로운 용접 기법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그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오후에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2050 탄소 중립 선박의 미래였어요. 이서연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마이너스 유럽 공동 연구의 첫 성과죠. 스크린에 선박 설계도가 떴어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수소 마이너스 태양광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 운항 비용 50% 절감을 달성했어요.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의 설계 노하우와 한국의 제조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서연의 말에 박수가 터졌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태훈과 산책을 했습니다. 연구센터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소피 연구원 1년 전을 기억하세요?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부끄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직했어요. 의심하고 검증하고 결국 인정했죠. 그게 진짜 과학자 자세예요. 김태훈이 위로했습니다. 감사해요.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겸손과 열정도요. 우리도 배웠어요. 당신의 비판 덕분에 더 발전했으니까요. 김태훈이 웃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만든 배일 거예요. 저 배가 세계의 바다를 건너 꿈을 나르겠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에는 당신의 꿈도 실려 있어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송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소피, 언제 또 올 거예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다음 달에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봐요. 새로운 기술 보여드릴게요. 이서연이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을요.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연구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겸손해졌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피,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제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달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겠다고.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겠다고요. 12시간 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니 새벽이었어요.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겸손하게 하지만 자신있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깨트리는 용기죠. 한국 조선업은 그 용기로 세계를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함께 소통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